제5차 국토종합계획입니다. 제3편 전략별 추진계획의 제3장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안심생활공간 조성에 대한 내용이고요. 아까 1항, 2항을 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3항 주요 정책 과제를 보시겠습니다. 어쩌면 제5차 종합계획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1번 인구 감소에 대응한 유연한 도시개발 관리, 도시의 적정 개발과 관리 강화 나오죠. 인구 감소에 대비한 적정 개발과 계획적 관리 유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인구 예측도 현실화하고 도심은 확장적 개발을 지향하고 복합 입체 개발을 유도한다. 그 다음에 압축적인 도시 정비를 추진한다. 컴팩트 시티 개념이죠. 비시가화 지역에서는 난개발 가능성 진단 지표를 개발해서 그걸 막자는 거고요. 다가구 다세대 밀집, 주거 공장 혼재 등 무질서한 개발이 발생하죠. 이게 난개발된 데죠. 여기는 정비를 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요. 개발 압력 높은 계획관리 지역, 녹지 지역은 중점 관리하라. 그래서 중점 관리하라는 것은 이 개발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집중 관리하고 기타 지역은요 상업형, 여가, 휴양형 등 유형별로 관리를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계획관리 지역, 녹지 지역은 지금까지 사면 다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앞으로 이 계획관리 지역, 녹지 지역도 차등적 관리가 되니까 이 개발이 되냐 안 되냐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 다음 통합적 도시 성장 관리 모델인데요. 원도심과 신도시 연계를 하고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역 내 발생하는 신규 수요는 대규모 개발 이제 안 되고 시가화 지역 내 소규모 맞춤형의 개발 정비를 유도하겠다. 그래서 재건축보다는 가로구역 정비 사업이 요새 더 각광을 받는 것이죠. 미이용, 저이용 토지 우선 활용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집약적 도시 공간 구조 개편 이렇게 하는데 이 이유는 이제 인구 감소죠. 인구 감소 때문에 기반 시설 수요의 감소가 되면요. 녹지 공간화합니다. 녹지 공간화하고요. 주요 교통축을 중심으로 압축적으로 정비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쪽으로 간다는 거고요. 과잉 기반 시설 계획을 현실화하니까 이제 다 줄이란 거죠. 그 발생하는 유휴 공간이 있으면 그건 공원, 휴식 공간, 도농, 통합 공간 등 공공 서비스를 위한 시설로 계획한다. 그 다음에 주요 교통축과 생활 문화축의 공간 관리 방안 마련에 활용. 그다음에 인구가 감소하는 것이요. 거기는 농어촌 등은 기존 기반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 그러니까 최소 비용으로 최대한 활용하는 거니까요. 몇 개 안 둔다는 얘기겠죠. 수요 응답형 교통 체계를 활용한다. 수요 응답형 교통 체계는 100원 택시 같은 거죠. 그냥 무조건 30분에 한 번씩 버스가 가는 게 아니라 거기 손님이 있을 때 한 번씩 100원 택시 같은 게 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개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실까요? 지금까지는 굉장히 다 산지되어 있어요.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죠? 생활문화축, 교통축 따라서 건물들이 있고요. 그 사이는 다 녹지입니다. 녹지 자연공간 써있죠? 이제 여기 있던 거는 아까 보신 대로 기반시설 다 이제 없애고 녹지 공간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이 지역 도시 간 통합적 도시계획 수립 및 관리. 그래서 경제생활 공간 공유를 하겠다. 체육관 문화시설, 그 다음에 필수 기반 시설, 생활 편의 시설 다 공유한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주변 소규모 도시를 공동생활권으로 편성을 하니까 거점 도시에 기반 시설 확충하고 도시 간에는 교통망을 확대하고 정비하는 그런 내용의 계획을 수립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 도시재생 활성화로 구도심 활력 제고라는 항목이죠.
이제 도시정비법이랑 빈집 및 뭐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정비법에 관한 내용이에요. 여기서부터는. 그래서 도심 및 주거지 도시 재생의 실효적 추진. 그래서 이제 종전의 재개발과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합쳤잖아요. 그래서 신규 주택과 상업 업무 산업 공간 공급을 이제 재개발 사업으로 주로 하라는 거죠. 구도심 지역에서 하라는 겁니다. 유휴 공간 부지의 집약적 복합적 활용을 통해서 공급을 한다는 거고요. 도시 공간을 압축적으로 이용한다는 거니까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는 좀 용적률 인센티브를 더 줘서라도 압축적으로 개발한다. 그다음 빈집, 유휴 방치 건축물은 체계적으로 정비한다. 그렇게 해서 공공임대주택과 사회주택 공유주택의 도심 내 공급 확대에 우선 활용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공급 확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부분 빈집정비법에 따라서 소규모 재건축 같은 거 그렇게 조금씩 하는 거겠죠. 대규모 개발은 안 한다는 겁니다.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그다음 지역자산 활용, 소셜 비즈니스를 지역 단위에서 구축하려. 이건 뭐 좋은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장소 중심의 도시 재생 추진과 지속 가능한 거버넌스 체계 운영. 이것도 뭐 좋은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노후 건축물 및 빈집의 계획적 관리와 활용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 뭐 소규모 정비 방식 강화를 통한 도시 기능 및 경관을 개선하겠다면서 노후 방치 건축물 재건축 리모델링 요거를 촉진하겠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다음에요. 아까는 기반 시설 중에서 수요가 적은 데가 있으면 녹지로 만든다고 그랬죠. 이번에 빈집 얘기입니다. 개발 수요가 낮은 도시 외곽에 위치하거나 기성시가지에 있는 재활용에 부적합한 빈집은 철거합니다. 녹지 조성합니다. 그 다음에 이와 연계한 농업, 녹지 유지 관리 등 일자리를 취약계층에게 제공합니다. 핵심은 뭐냐면 철거하고 녹지로 조성하는 겁니다. 자, 빈집 관리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같이 하면 좋겠다라는 희망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용도지역 운영의 유연화와 분권화죠.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토지이용 규제의 합리화를 추진하겠다. 그래서 용도지역별로 허용행위와 밀도를 차별한다는 건데 이거는 이제 오히려 이것 때문에 개발이 지금보다 더 제한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용도지역의 조정 권한 위임을 통해서 지역 맞춤형 개발 유도를 하겠다라는 거는 지자체의 허용 용도의 폭을 조례에서 정할 때 허용 용도의 폭을 확대해서 용도지역 제도 운영을 지역 실정에 맞게 할 수 있게 하겠다. 이 정도 얘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간계획의 운영을 유연하게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 보시죠. 2에서도 지적이 됐었죠. 개발 제한 구역의 환경적 기능 강화와 관리. 환경적 기능 강화한다는 얘기는 개발은 하지 마라 라는 얘기죠.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 내에 녹지 확충, 매력 있는 여가 공간 조성 이라는 항목 보시면요. 위법 사용되거나 훼손된 지역을 그냥 개발하게 두는 게 아니라 공원이나 녹지로 만들겠다 그냥. 네. 그 다음에 보존 가치가 낮고 일상생활 접근성이 높아도 민간 개발이 아니라 도서관이나 생활체육시설 등 사회 기반 시설을 설치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해제할 때는요. 개발 제한 구역 해제할 때 공공성 강화하겠다.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을 활용한 공익사업 추진 시에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 방지를 위해서 도시권 내 기존 시가지와 연접한 지역을 우선 활용한다는 게 1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적 보존 가치가 높잖아요. 그럼 해제를 최소화한다는 겁니다. 또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요. 체계적인 개발 제한구역 관리 체계 확립은 GIS 드론 등 새로운 기술을 활용 등등의 내용입니다. 계획지침 3회 1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왔네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 감소에 대비하여
유휴 방치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도시개발 사업 추진 시 시가화 지역으로 입지를 유도하는 등 적정 개발을 지향한다. 인구 증가의 영향으로 개발 압력이 일정 수준 이상이거나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성장 관리 대책을 수립한다. 여기만 개발하라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는 미이용 저이용 토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상시 모니터링하여 토지 이용의 효율화를 촉진한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두 번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도시생활 주거공간 조성입니다. 사회통합형 도시생활공간 조성이 첫 번째 나오는데요. 결국은 뭐 도심의 신혼부부 주거공간을 마련한다거나 고령자의 경우는 고령 친화적인 기반 시설이 필요하니까 보건 의료 시설들을 늘려준다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고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저소득층 청년을 위해서 도시에 공간을 조성해서 공공 서비스 생태계를 조성하고요. 이거는 뭐 마을 기업 같은 거 지원해 준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다문화 사회에 대비해서 필요한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서비스 제공한다. 생활 SOC 접근성 제고로 편안한 생활 공간 조성. 이 얘기는 지금 생활 SOC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기초 생활 인프라 국가 최소 기준 미달 지역을 해소하겠다. 다만 이제 미달 지역을 해소를 하는데 아까 말했듯이 효율성을 충족하는 방향으로 한다는 거죠. 자, 기초 생활 인프라 범위 및 최저 기준을 보실까요? 자, 마을하고 지역 거점 기준으로 보시면 교육, 학습, 돌봄, 의료, 체육, 휴식, 생활 편의, 교통 여기서 이제 뭐 주차장, 소매점 어쩌고 저쩌고 쭉 나오네요. 그다음에 지역 거점으로는 학습, 돌봄, 무료, 문화, 체육, 휴식에서 응급실이라던가 도서관, 체육시설, 문화시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뭐 수영장 같은 것도 나오고요. 자, 이런 기초생활 인프라에 대해서 최저 기준을 만들어서 접근성을 최대한 높이겠다. 그 다음에 접근성을 고려한 생활 SOC 유형별 전략적 배치라고 해서 그런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림 3-25에 보시면은 이런 내용들이 잘 나오는데요. 공공생활 서비스 집약 특화 모델 제시 이렇게 나오죠. 그림이. 먼저 중심 지역에는 뭐 아까 말씀드린 응급실이라던가 문화예술회관 같은 걸 두고요. 주변 지역에는 마을 단위 생활 SOC들을 둡니다. 뭐 어린이집, 경로당, 작은 도서관, 유치원 이런 거요. 이렇게 두겠다는 거고 수요 응답형 시설 복합화 등 생활 SOC 공급 방식의 다원화라는 항목이 나오고요. 뭐 지금까지 말했던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자체 단위의 접근성 기반 생활 SOC 서비스 모니터링 추진. 모니터링 하겠다는 거죠. 그다음에 지역 주민 주도의 생활 SOC 관리 운영으로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 창출. 예, 이건 지자체가 알아서 할 일이고요. 새로운 거주 수요에 대응한 주거 공간 확충은 1인 가구 증가를 고려한 소형 주택 공급 유도. 그다음에 고령자, 다문화, 외국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주거 지원 확대. 예, 고령자 같은 경우는 아까 보신 것처럼 뭐 의료나 복지 시설이 필요하니까요. 그다음에 공유형 주거 등 새로운 유형의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하겠다. 글쎄요, 이거는 뭐 공유주택, 코하우징, 세대 분리형 아파트, 서비스 레지던스 이런 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될 것 같고 인구 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주거 정책 기반 구축. 그래서 저출산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여기에 대응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요 이미 저출산 경향이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은 예전역에 포기하고 지금 정책을 짜고 있다. 여기에 주의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코로나 대응은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방한칸에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코로나 시대에는 이게 좀 힘들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좀 더 넓은 걸 찾고 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자, 이제 코로나가 얼마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계획 지침 3회 3의 2를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빈집 공유지 노후 건축물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 친화적 도시 공간을 조성하고 고령자 등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공공서비스 프로그램을 확충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생활 SOC 접근성과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공급한다. 자, 그 다음이 포용적 주거 복지의 정착입니다. 집을 안 짓는데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네요. 수요자 맞춤형 주거 서비스 확대와 주거 사각지대 해소. 첫 번째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 등 생애 단계별 소득 수준별 맞춤형 지원 강화라고 하면서 장기 공급 임대주택 수요를 충족하도록 하겠다라고 하지만 벌써 기재부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사회 지역 맞춤형 주거 서비스 제공 및 지역 특성을 반영한 주택 선택권 다양화 이러는데요.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공유 주거 공간의 주거 기준 마련과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비주택 거주 가구 축소를 위한 주거 지원 전략 마련 등등 좋은 얘기는 다 있습니다만 주거 공급이 굉장히 제한하는 정책이 지금 3년, 4년째 계속되고 있는 점에 비춰서 이건 다 립서비스로 보시면 되고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 안정망 확충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취약계층 주거 지원 강화에 주거복지 사각지대에서 빈곤 1인 가구 및 고령자 가구를 위한 주거 안전망 마련, 주거권 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그렇습니다. 우리 주거권 있죠. 주거권이 있는데 국가가 이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자산들, 임대용 주택을 갖고 있습니까? 안 갖고 있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 다 립서비스로 봅니다. 저는. 그다음에 커뮤니티 기반의 살고 싶은 주거 환경 조성인데요. 주거와 서비스 커뮤니티 시설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주거 환경 조성, 사회통합형 주거문화 구축, 이웃 간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갈등 조정 프로그램 강화. 이게 국토교통부에서 할 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고 그냥 이렇게 되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으로 보입니다. 미래형 주거 서비스 확대와 협력적 주거 거버넌스 운영, 이것도 스마트홈 같은 거 보급 확대 추진한다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도요, 그냥 희망사항들입니다. 자, 그래서 계획지침 3회 3회 3을 보시면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주택 거주가구 등 지역 내 주거 실태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주거종합계획, 시도 주거종합계획 수립 시 지역의 주거복지 수요를 파악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제시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주거 환경과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특화형 주거 기준을 제시한다. 글쎄요, 그냥 좋은 말 하는 걸로 생각하시죠. 4번 안전하고 회복력 높은 안심국토 조성, 국토관리 전주기 방제체계 구축, 이행. 그래서 재난방지 열심히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넘어갈게요. 기후변화에 대응한 안전국토 구축,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난이 나는 것에 대해서 바로 복구할 수 있는 회복력을 제고하겠다 등등이에요. 예, 재난방지 열심히 해야죠. 넘어가겠습니다. 지역 특성을 고려한 통합적 방제체계 구축을 하겠다. 좋은 얘기죠. 그 다음에 사람 중심의 안전체계 구축, 주민의 안전한 대피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들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로 보이고요. 지능형 국토방제 기반 구축과 유지관리의 고도화도요.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다는 거 외에는 다 좋은 얘기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된 계획지침 3회 4는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요 기반시설 계획 수립 시 기후변화와 재난에 관한 고려사항을 검토하고 복합재난 취약성을 고려한 입지 선정과 배치 우선순위를 고려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기본계획, 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의 수립 변경 시 재난 취약성 분석하고
복합재난 발생 가능성을 파악하여 예방대책을 마련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취약 1등급 지역의 도시개발 추진 시 재난 예방형 대책을 수립하고 사업 완료 이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등 전 주기 관점에서 안전체계를 구축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반복적 연쇄적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재난 영향 저감 대책을 마련한다. 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도시 내를 어떻게 관리하느냐하고 재난 관리에 대한 내용인데 저희가 주로 볼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가 감소하잖아요. 그리고 빈집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기반 시설도 없애고 빈집도 없애고 녹지 공간화한다. 이게 이 장의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컴팩트 시티 개념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